교재는 1권이죠. 1권만 갖고 다녀도 됩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속도와 가속도인데 사실 뭐 하이탑의 내용이나 뭐 다른 교재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잘 따라오세요. 뭐 순서에 맞춰서 하진 않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반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할 건데 문제를 좀 많이 풀 겁니다.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개념은 조금 더 추가적인 개념들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기본반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보면서 볼 거고. 자, 봅시다. 처음에 이제 물리. 또 한동안 안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기억을 좀 더듬어가면서 물리량이라는 걸 하죠. 물리량.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건 스칼라량과 사실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있다. 근데 우리는 벡터량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고 스칼라량은 뭔지 관심이 없고요. 자, 벡터량은 방향과 그다음에 크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벡터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향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하는 기준 방향이 있었고 내가 정한 기준에 반대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기준 방향이 플러스면 반대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이 마이너스인 거고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그냥 위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볼 건데 요거 부호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부호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인데 별로 관심이 없고 벡터량은 우리가 힘 대표적인 게 이제 힘과 속도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속도죠.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속도를 알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가속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힘은 아니고 요렇게 세 개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이. 자, 변이와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이고 변이는 이렇게 해서 항상 벡터량을 원래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그렇죠? 계속 써주긴 할게요. 이동거리는 이렇게 S 표시할 거고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죠. 실제로 움직인 거리. 변이는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또는 최단거리. 뭐 디테일하게 필기 쓸 때 한글을 많이 쓰진 않을게요. 자, 그럼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그 다음에 여기 니네 집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집에 왔다 해서 뭐 800m를 움직였다. 그럼 이거는 이동거리죠.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근데 내가 학교에서 집까지 이렇게는 400m다. 요건 이젠 직선거리니까 변이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냥 직선거리냐 아니면 실제로 움직였냐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고 항상 그래프 1단원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1단원 그래서 한 대략 5주에서 6주 정도는 계속 그래프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시간 그 다음에 위치 한글로 써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써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초 4초 그 다음에 10 해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4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0에서 10m까지 갔으니까 10. 그러면 변이는 똑같이 0인 지점에서 10까지 이렇게 간 거죠.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0에서 2초까지는 위치 변화량도 10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0에서 그러면 4초까지 이동거리는 갔다가 10m 갔다가 6만큼 왔으니까 16m가 될 거고,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4m죠. 그쵸? 됐니? 여기까지? 모르지 않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죠. 그렇죠?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 그럼 이때는 방향의 변화가 없을 때, 방향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이동거리나 변이가 같고, 이때는 방향의 변화가 있는 거죠. 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 그치?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그렇죠? 0에서 4초 사이에는 올라갔다 내려왔고 0에서 2초까지는 쭉 올라가기만 한 거니까. 그렇죠? 방향 변화가 없으면 이동거리나 변이는 똑같은데 방향 변화가 있으면 좀 다르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속도와 속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수학 시간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델타는 이제 변화라는 뜻이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거속시잖아, 거속시.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자, 속도는 화살표 있으니까 방향이겠죠? 시간분의 얼만큼의 위치가 바뀌었냐.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동거리랑 변이랑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0에서 2초까지 속력과 속도를 보면 속력은 2초 동안 10m 움직인 거니까 10m 이동거리니까 얘는 5m per 세크. 속도는 미터 아니죠, 초죠. 2초 동안 마찬가지로 위치는 10m 바뀌었으니까 얘가 5m per 세크. 여기서 0에서 4초 동안은 속력은 4초 동안 16m를 움직였으니까 4m per 세크인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4초 동안 4m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1m per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근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속력과 속도가 똑같고 이때는 속력과 속도가 달라요. 그럼 이때는 방향 변화가 없는 상태고 이때는 방향 변화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속력이 예를 들면 10m per 세크야? 그럼 얘는 1초에 10m씩 움직이고 있구나 보는 거고, 자,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5m per 세크야? 그러면 1초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5m씩 위치가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순간 속도와 깜짝이야. 아니야, 그냥 벽 쪽으로 가. 평균 속도를 볼 건데, 책 있어? 너 맨몸으로 왔어? 필기구는. 그래. 자, 평균 속도를 볼 건데,
뭐 속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속력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속력을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속력을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계속 물리에서는 속도라는 말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v_라고 표기를 할 거고,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몇 미터를 갔냐 이거야. 평균적으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잘 봐. 평균 속도는 전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만큼 위치가 바뀌었냐. 그래서 자, 평균이라는 값은 사실 평균이라는 값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떤 공식이 있을 때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면 다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을 대입해서 어떤 공식에 값을 대입하는 건 다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몇 초, 뭐 4초니까 4라는 값을 넣고, 여기가 또 뭐 16m니까 16이라는 값을 넣고, 그러면 보통 다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이거죠. 4초 동안 16m를 가려면 1초에 4m씩은 가야 4초 동안에 16은 간다 이거지. 그치? 얘도 4초 동안에 4m를 가려면 1초 동안에 1m를 가야 되는데, 1초 동안에 1m를 가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빨라지고 느려졌는지, 얘도 중간에 빨라지고 느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런 건 모릅니다. 얘가 점점 빨라다가 느려져서 16m를 간 건지, 점점 느려졌다 빨라져서 16m를 갔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단순히 4초 동안 16을 가려면 1초에는 4씩 가야 된다. 얘도 2초 동안 10을 가려면 그냥 1초에 5분을 가야 된다. 그래야 2초 동안에 뭐 10은 간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냥 성적도 똑같잖아. 이번에 시험을 봤겠지만 평균 성적이 있어. 평균 90이야. 그럼 모든 과목이 90은 아니잖아. 그쵸? 어떤 과목은 92도 있고, 어떤 과목은 88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이 90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평균이라는 값은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평균 90을 맞으려면 과목당 90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쵸? 대략적으로. 그럼 두 번째, 순간 속도. 자, 과목별로 문항의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그쵸? 뭐 하 문제가 있고, 뭐 중 문제가 있고, 뭐 상 문제가 있고, 뭐 중하 문제가 있고, 뭐 중상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최상급 문제가 있겠죠. 그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의 이제 중등 이상, 중 이상인 문제에서는 평균값을 넣는 문제를 주로 쓸 거고, 중상 이상에서는 순간 속도를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도 기본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좀 문제를 좀 푼다, 좀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할 때는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에요. 자, 순간적인 속도. 딱 말 그대로 어느 순간,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에서 4초까지. 자,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가 뭐 10m/s. 그럼 얘는 1초에 10m씩은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나는 이런 거 말고 딱 2.4초일 때 그때의 속력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다. 이게 순간속도입니다. 그렇죠? 됐니? 의미상 알아두세요. 의미상. 나는 딱 3.9초일 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이런 게 순간속도라고. 그렇죠? 이런 게 순간속도.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나오나? 봐봐. 별거 없어. 자, 시간과 위치가 있고 두 개의 그래프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하나랑 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된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5초일 때라고 하고 여기는 20m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얀색 그래프를 A, 초록색 그래프를 B라고 할 건데, 자 봐봐.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는
A는 5초 동안 20m를 간 거죠. 그렇죠? 0에서 20m. 그러니까 4m/s. B는 5초 동안 마찬가지 20m 갔습니다. 그렇죠? 녹색 그래프도 20m를 갔어요. 그럼 4m/s.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할까요? 자, 이쯤으로 이렇게 해서 4초일 때라고 합시다. 4초일 때. 4초일 때. 자, 나는 4초일 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자, A는 4초일 때의 속도, B는 4초일 때의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순간이라는 건 항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해요. 항상 어느 순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로 구합니다. 이건 미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미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지. 근데 가볍게 보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5초 동안 20m를 갔어? 5초 동안 20m를 갔어. 그럼 1초에는 최소한 4m씩, 1초 후에는 4씩, 1초 후에는 4씩, 1초에는 4씩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야 1초에 4, 1초 동안 4, 1초 동안 4, 1초 동안 4가 아니네? 맞죠? 4. 잘못했구나.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1초 동안 4에서 어쨌든 3개 보자. 알겠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이기 때문에 속도를 나타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순간이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선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 그럼 접선은 알잖아. 우리가 대략적으로 A는 이 상태의 접선이 이만큼인 거고, B는 여기서의 접선이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더 값이 크겠네. 얼마인지는 문제에 다 줍니다. 얼마인지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문제에 다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A가 더 가파르다. A가 더 순간속도가 빠르구나. 자, 생각해보자. 봐봐. 지울게. 물리는 딱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시간, 위치 있을 때, 요렇게 있죠? 그쵸? 요렇게. 그냥 간단히 보는 거야. 얘는 1초 동안 요만큼 올라가고, 1초 동안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만큼 올라갔네.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잖아. 그쵸? 왜냐면 1초 동안 간 거리가 길수록 우리는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 그쵸? 그럼 반대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럼 얘는 뭐 1초 동안은 이만큼 갔고, 1초 동안은 이만큼 갔고, 1초 동안 이만큼 갔으니까 점점 느려지는 애죠? 점점 느려진다. 그쵸?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지금 뭐 했냐면 그냥 변이,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뭐 했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제 몸풀기는 끝났고 제대로 된 개념을 봅니다. 첫 번째, 등속 운동이 있어요. 등속도 운동.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이 물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등가속도가 물리에서 거의 뭐 어려운 걸로 두 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려운 걸로.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등속도 운동. 등속도. 속도가 똑같다.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속도가, 예를 들면 얘는 주구장창 5m/s로 쭉 움직인다. 뭐 요거라고. 그죠? 요거라고. 그러면 잘 봐야 돼.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길로 쭉 가는 거면 그냥 변화 없이 쭉 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으면 그냥 변화 없이 쭉 가야 돼. 대신 빠르기도 바뀌지 않고,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내가 한쪽 방향으로 정했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꺾였어. 그럼 이건 등속도가 아니야. 알겠니? 조금이라도 방향의 변화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해도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시간. 그 다음에 속도. 얘가 5m/s고 3초 동안 쭉 5m/s래. 그치? 그냥 시간이 쭉 지나는데 주구장창 5m/s로 가겠대. 그러면 얘는 3초 동안 0에서 3초 동안 얼마큼 움직인 거야? 15m를 움직인 거지? 그치? 초당 5m로 3초를 갔으니까 15m를 움직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시간, 위치. 자, 잘 봐. 처음에 0에 있어서 흰색으로 그릴게. 처음에 0. 그럼 1초 뒤에는 5m 움직였을 거고, 또 1초 뒤에는 5m 갔을 거고, 또 1초 뒤에는 5m를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아, 1초 동안에 5m, 1초 동안 5m, 1초 동안 5m. 아, 그럼 요거 기울기는 5m/s. 시간과 위치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처음부터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건 0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고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얘가 꼭 여기 있으면 법은 없잖아. 그럼 처음에는 여기 있다고 할게. 마이너스 10인 위치에 있었어. 그럼 1초 뒤에는 마이너스 5에 있을 거고 2초 뒤엔 0에 있을 거고 3초 뒤엔 5에 있겠죠? 쭉 이렇게 가겠지. 그쵸? 근데 연두색 그래프나 흰색 그래프나 1초당 5, 1초당 5, 1초당 5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도 기울기는 떠면 그러면 우리는 0에서 3초 동안 15m를 이동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0에서 5로 15 움직인 거고 0에서 15로 15 움직인 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얘는 15m 지점에 있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서 출발하면 5m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딱 15m 위치에 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15m를 이동했다라고 해야 되는구나.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야 된다. 이동했다고. 자, 그러면 봐. 그럼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 나왔죠? 한번 정리를 합시다.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울기와 넓이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기울기 먼저 봅시다. 시간과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속도였고 아직 이건 안 배웠고 요거 넓이가 15죠. 그쵸? 3, 5, 15. 그래서 얘는 넓이는 이동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위. 넓이는 변위. 변위가 곧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 이거잖아. 그죠?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 그럼 얘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예시로 그래프를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2, 4. 자, 시간, 속도. 여기는 6 해서 10이라고 할까요? 자, 10 해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요 넓이는 8, 요 넓이는 20. 그치? 요 넓이는 20.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잖아. 속도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어. 서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서쪽으로 움직인 길이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넓이는 마이너스 넓이인지 플러스 넓이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넓이가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8m 움직인 거고,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20m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쪽으로 8m 가고 플러스 쪽으로 20m 갔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쪽으로 12m 움직인 게 되겠지. 그치? 0에서 4까지는. 그렇죠? 0에서 4까지는. 그쵸? 되고 있어? 여기까지? 되고 있니? 자.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쭉 간다. 그래? 얼만큼 갔는데 그냥 곱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그다음에 힘의 관계인데, 별거 없어요. 어떤 물체가 뭐 5m/s로 가고 있었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첫 번째, 내가 힘이라는 걸 오른쪽으로 줬어. 그럼 얘는 5m/s보다는 점점 빨라지겠지. 그치? 도와주니까. 그죠? 뒤에서 밀어주니까. 두 번째,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어. 그러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쵸? 방해를 하니까. 자, 세 번째. 그럼 나는 힘을 이번에는 밑으로 또는 위로 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만큼 준 거야? 수직으로 줬다는 얘기지. 그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그러면 5m/s라는 속력은 일정합니다. 이건 일정해요. 다만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됐니? 방향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대표적인 게 인공위성이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는데, 인공위성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지구가 중력으로 당기니까 가려고 하면 당기고 가려고 하면 당기고 또 가려고 하면 당기니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 거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도는 거다. 자, 네 번째. 그럼 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나 또는 이렇게 주거나 해서 비스듬히 준다고 할게요. 비스듬히. 자, 그럼 비스듬히 주게 되면은 얘는 속도가 뭐 빨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볼게. 힘을 비스듬히 줄 건데 우리 또 심화반이니까 두 가지를 봅시다. 힘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일단 둘 다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어.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뀝니다. 근데 봐봐. 얘는 힘을 이렇게 주긴 하는데 오른쪽으로 주는 거지. 힘을 어쨌든. 그치?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이 대각선도 오른쪽 방향이잖아.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속력은 빨라집니다. 알겠니? 속력 변화가 있긴 하지만 속력 빨라지는 거고. 자, 이거는 얘는 일단은 이렇게 날라오는 걸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는 왼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왼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느려질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속력이 변한다만 알면 되는데 우리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 왔으니까 그럼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둘
둘 다 방향은 바뀌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공을 이렇게 차면 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공이 점점 천천히 올라갔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렇지? 방향은 계속 바뀌고, 그렇죠? 방향은 계속 바뀌고, 속력도, 자, 내가 이렇게 찼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속력이 느려지다가 속력이 빨라진다. 그렇지? 속력이 느려지다가 속력이 빨라진다. 자, 그러면 원래의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거란 말이야. 아, 물체에 무조건 힘이라는 게 있으면 방향이나 또는 빠르기가 변화하는 거잖아. 그렇지? 힘이 있으면. 그래서 힘이 있으면 결국에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야. 가속도 운동을.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그럼 이렇게 오자. 힘을 오른쪽 줄 수도 있고 왼쪽 줄 수도 있고 수직 줄 수도 있고 비스듬히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자고. 그럼 만약에 5번째 힘이 없어. 힘이 0이야. 힘이 0이야. 그러면 얘는 방향이 바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빠르기도 바뀔 일이 없죠. 그치? 내가 도와주거나 방해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안 바뀔 거고, 힘을 수직이든 비스듬히 주지 않으니까 방향도 안 바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물체에 힘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물리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됐어? 물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반만 얘기한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라서 이 정도만 알고 갈 겁니다. 일단은 힘이 0이다. 등속도 운동할 때는 얘는 힘을 전혀 받지 않아.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거에 절반 했어. 오늘 하는 거 절반 했습니다. 이론 설명을 길게 안 할 거예요. 우리 3교시가 있으면 보통 우리의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시간짜리 수업이죠? 그러면 오늘은 조금 예외사항이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뭐 한 20분은, 그러니까 한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치면 1교시는 질문 및 테스트, 2교시는 내용 설명, 3교시는 뭐 문제풀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설명은 보통 한 1시간 정도로 끝낼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뭐 개념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하는데 내용 설명 1시간으로 해서 문제 풀면서 좀 더 볼 겁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요. 원래 물리가 첫 시간이 제일 길어. 첫 시간이. 알겠죠? 첫 시간이. 지워도 되죠? 그죠? 지울게. 자, 정신 차리고 오늘 하는 거에 제일 어려운 걸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을 볼 거고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봐.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가속도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가속도라는 거는 빠르기가 빨라져도, 빠르기가 증가해도 우린 가속도가 있다고 하고 감소해도 가속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빠르기는 일정한데 어떤 방향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속도라고. 자, 근데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자, 뭐 3m/s가 있었는데 3m/s가 있었는데 얘가 4초 후에 15m/s가 바뀌었다고 칠게요. 4초 후에 15m/s가 바꿨다 칠게.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가속도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미터 퍼 세크씩 바뀌었냐,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화를 했니? 요게 이젠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가속도의 개념. 자, 1초에 몇 미터씩 바뀌었니? 자, 그럼 이거는 하나 갈 때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를 간단히 우리 초등학교 수학으로 바꾸면 3, 네모 15잖아. 그렇잖아. 1, 2, 3, 4니까 그치? 그럼 첫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이 간격은 똑같다 치고, 이 간격은 똑같다 치고. 그럼 별에는 뭐가 들어가고 네모는 앞에 뭐 채워야 돼? 별은 뭐야?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별 뭐야, 별? 별 뭐냐고? 3.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거는 9. 아, 9래, 씨발. 6이죠? 6, 9, 12,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가속도라고. 이게 가속도. 이게 뭐 어렵냐? 그쵸? 이게 뭐 어려워. 아, 이걸 이렇게 바꾼 것 뿐이라고. 그쵸? 이걸 이렇게 바꾼 것 뿐이라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3? 아, 이거나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15에서 3 뺀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3이 나오죠? 그쵸? 요만큼의 간격을 4로 나눈 거니까. 그치? 요만큼의 전체 간격을 4로 나눈 거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15m per sec에서 3m per sec를 빼고 4초로 나누네. 아, 그럼 얘는 시간인 거고, 이거는 나중 속도인 거고, 이거는 처음 속도인 거네. 항상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또 지금 쓴 거 그대로 쓰면 돼. 시간의 변화분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그쵸?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그러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된 거고, 왜냐면 얘는 미터 per sec고 이건 sec니까 번분수 때리면 미터 per sec 제곱 되죠? 그쵸?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얘가 뭐라고 했어, 뜻이? 1초에 3m per sec씩 변화하는구나. 그치? 1초에 3m per sec씩 변화하는구나. 그니까 1초 동안에 6, 9, 12, 15 이렇게 된 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넘어와서 조금 이제 바꿔 얘기하면, 굳이 3씩 안 증가해도 1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그치? 우리가 지금 조건은 별 똑같은 숫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굳이 똑같은 숫자를 안 써도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3, 4, 그 다음에 7, 10, 15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상관이 없냐? 왜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간격으로 간다고 할 겁니다. 같은 간격으로.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도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렇지? 3에서 요 네모칸을 채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요 별표가 똑같다라고 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어차피 곡선은 안 해. 곡선은 물투기 때문에 곡선 안 해요. 자, 등가속 직선 운동인데 요게 이제 물리에서 어려운 걸로 손에 꼽는 겁니다. 자, 등가속도만 먼저 아시면 돼요. 별거 없어. 했어. 별표가 똑같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근데 우리가 요것만 알면 돼. 여기서는 다른 것도 막 많은 개념이 있지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플러스 2m per sec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5m per sec 제곱이 있어. 그러면 얘는 1초에 2m per sec씩 증가,
얘는 1초에 5m/s씩 감소. 이러면 안 돼. 됐니?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거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증가, 감소 이게 아니라 1초에 플러스 2씩 변화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5씩 변화한다 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자, 예시를 보자. 예시로.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까요? 자, 0부터 0 플러스 2m/s, 자, 플러스 4m/s, 자, 플러스 6m/s.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한 칸당 1초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2m/s 제곱이 맞지? 1초에 플러스 20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증가하는 게 맞죠? 그치? 속도도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4m/s, 마이너스 2m/s, 0, 플러스 2m/s.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1초에 플러스 2m/s씩 가는 게 맞죠? 그치? 가속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가속도도. 왜? 가속도는 1초 동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얘는 속도가 줄어든 거지. 왜? 1초에 4씩 가던 게 1초에 2 가고 0 갔으니까 이건 속도가 죽은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해서 속도가 무조건 증가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쵸? 속도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너스 2m/s 0 플러스 2m/s. 이것도 1초에 플러스 2m/s씩 속도가 변한 겁니다. 그쵸? 얘도 1초에 2m 플러스 2씩.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이에요. 그쵸? 됐죠? 여기까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는 속도가 감소한 거고 이렇게는 속도가 증가한 거잖아. 그치? 얘는 1초에 2씩 가던 게 멈춘 거고 멈췄다가 1초에 2씩 움직이니까 다시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는 곧 그냥 단순히 힘의 방향일 뿐이야. 힘의 방향. 자, 나한테서 되게 빨리 오는 애가 있는데 내가 살살 막아. 그런다고 얘가 갑자기 저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점점 느려질 거 아니니?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가속도의 부호가 이건 아니라고.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라고 할까? 자, 가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증가 감소는 아닙니다. 알겠죠? 플러스니까 속도가 증가, 마이너스 속도가 감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알겠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공식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디테일한 이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올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지금 개념 설명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예시 문제를 풀면서 올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일단 시간과 위치, 속도와 시간,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기울기와 넓이가 있고, 방금 우리가 이런 걸 했죠. 시간의 위치, 속도, 넓이는 변이. 그럼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가 될 거고, 1초 동안 얼마큼 변했냐. 요거는 배우지 않고요. 요 넓이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문제집에 나옵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고 갈 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알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아직 쉴 시간은 아니지만 요거 쉬고 문제 풀고 그 문제에 좀 더 적용해서
이거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문제를 좀 풀고.